최근 미국과 일본의 중앙은행은 금융정책을 논의하는 회의를 열었습니다. 거기서 다시 보여온 것은 미국 금융정책의 동향에 묶여 마이너스 금리 정책 등에서 간단하게는 손을 뗄 수 없을 것 같은 일본은행의 모습이었습니다. 이는 일본은행이 6월 18일 금융정책 결정회의에서 C19 대응에 관한 자금 융통 지원책의 연장을 결정하는 등 금융 완화 정책을 끈질기게 계속하는 자세를 나타낸 배경이기도 합니다. 일본은행은 기후변화 관련 분야에서 금융기관의 노력을 지원하는 새로운 자금 공급 구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이사회가 지난 6월 16일 제로금리 해제 시기를 2023년으로 앞당기고 그해 금리를 0.5%포인트 올릴 것으로 예상한 것은 엔 매도를 유도했습니다. 언뜻 보면 일본은행의 정책 자유도를 올리는 요소 같기도 합니다. 만약 이 상태로 엔고 리스크가 희미해져 간다면 일본의 경제와 물가 정세에 플러스로 작용해 일본은행의 순풍이 불 것입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그렇게 단순하게는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장기적으로 볼 때 일본 입장에서 가장 위협적인 것은 FRB가 다음 금리 인상 국면에서도 금리를 인상할 생각을 계속 나타낸 점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지난 6월 16일 공표한 정책 금리 예측에서 FRB는 금리 인상의 도달점을 의미하는 장기 전망을 2.5%라고 하는 수준으로 유지했습니다. 이 때문에 일본은 엔화 매도 압력은 완만한 것에 머무를 것 같고 엔고의 경계를 풀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은행은 6월 18일 결정회의에서 필요하다면 주저없이 추가적인 완화 조치를 강구한다는 방침을 유지했습니다. 과거 6%대까지 오르기도 했던 미국의 정책 금리이지만 상황은 크게 달라졌습니다. 과거 25년간 3번의 미 금리 인상 국면을 돌아보면 금리를 인상했을 때의 최고점은 2000년 5월에 6.5%, 2006년 6월 5.25%, 2018년 12월 2.5%로 점점 하락하는 경향을 보였습니다. 지난 6월 16일에 FRB가 내놓은 장기 전망은 그 트렌드가 바뀌지 않은 사실을 보여줬습니다. 그렇다면 엔화의 환율 하락은 기대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난 6월 16일 해외 시장에서 1달러당 110엔대 후반까지 하락했던 엔도 그 후 110엔대 전반까지 되살아났습니다. 하지만 일본은행은 안심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본 경제에 큰 충격을 줄 수 있는 미국의 정책 금리는 왜 별로 오르지 않고 있는지도 궁금해집니다. 그 이유는 저명한 경제학자인 서머스 전 미국 재무장관이 장기 정체라고 표현한 듯한 미국의 경제 상황도 한몫하고 있습니다. 경제의 성숙화 등으로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줄어들거나 디지털 시대의 승자로 여겨지는 부유층의 돈이 집중하거나 한 것 등으로 과잉 저축이 발생하기 쉬워졌습니다.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필요한 금리 수준이 낮아서 FRB도 큰 폭의 금리 인상을 하기가 어려워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C19에 의한 경제 위기가 끝나도 이러한 점의 변화는 없을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에 따라 금리 면에서의 달러 매수, 엔 매도 압력은 둔화되고 있습니다. 일본은행은 엔고를 계속 경계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금리를 쉽게 올리는 것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과거 반세기 동안 3회 있었던 미 금리 인상 국면에서 일본은행의 움직임을 보면 그 점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1999년 6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과 2004년 6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에서는 FRB가 금리 인상을 마치고 기준금리가 최고점에 이른 국면에서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렸습니다. 미국의 금리 인상 국면이 시작되면서 엔화 매수 압력이 강해지기 시작할 때까지 어떻게든 한두 차례 금리 인상을 결정한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2015년 12월부터 시작된 금리 인상에서는 일본은행이 미국처럼 움직이는 일은 없었습니다. 이 시기에는 2% 물가 목표를 내거는 등 일본은행이 금리 인상의 장애물을 높인 점도 크지만 미국의 금리 인상 폭이 작았던 것이 엔 하락을 한정적으로 만들어 일본의 물가 상승 압력을 악화시켰다는 측면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2015년 12월경에 금리 인상 최고점은 2.5%로 지난 6월 16일에 FRB가 제시한 장기 금리 전망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에 있을 미 금리 인상 국면에서도 일본은행은 금리를 올리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가즈오 전 일본은행 이사는 실제로는 미국의 정책 금리 최고점은 더 낮은 수준이 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 기껏해야 1%대 중반 정도일 것이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본은행의 완화 정책 해제는 한층 어려워질 것입니다. 원래 FRB가 나타내 보인 2023년에 0.5%라고 하는 금리 인상폭도 어디까지나 예측이고 파월 FRB 의장은 계획이 아니다라고 못 박았습니다. 또한 시장에서도 2023년에 오를 수 있는 금리의 폭은 0.25%에 머무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견해가 나오고 있습니다.
어쨌든 일본은행의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의 걸림돌은 높고 일본의 초저금리 상태는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는 일본 금융기관 경영에 악영향을 끼칠 것이고 이 외에 주가 및 부동산 같은 자산의 가격 버블은 더 커질 것입니다. 완화 정책에서 탈출할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일본이 앞으로 어떤 금융 정책으로 살얼음판 같은 위기를 해결해 나아갈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앞으로도 피커TV에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즐겁고 멋진 하루 보내세요.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